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저는 물레동에서만 식당 6개 운영하고 있고 마케팅 회사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최성민이라고 합니다.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첫 매장을 시작한 지는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됐고요. 2년 반이요? 네, 2년 근데 반 6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좀 빠르게 확장을 했습니다. 아이는 몇 살이에요? 지금 17개월 됐어요. 베이스 이건 뭐예요? 원래는 제가 30살 때까지 이제 실용음악도 전공했고 밴드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가자미 소년단이라는 가자미 소년단. 가자미 소년단? 네, 방송 데뷔를 엔카운트다운에서 했었는데 그날 저랑 같이 데뷔한 팀이 방탄소년단이었어요. 방탄소년단, 가자미 소년단 같이 데뷔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동질감이 있었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좀 사인도 받아놓고 좀 친하게 네, 좀 지냈으면 친하게 지낼 걸 그랬어요. 제가 형인데. 사실 음악을 하면서도 식당 알바라든지 이런 걸 좀 병행을 좀 많이 했었어요. 창업하려면 네. 돈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한 5년 동안 하면서 모은 돈, 그리고 제 와이프도 지금 결혼 전에 모았던 돈들을 합치니까 1억 5천? 6천 정도 되더라고요. 이 돈이면은 조금 더 대출을 받아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공사가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는 돈이 거의 한 3억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세를 빼고 월세로 옮겼죠. 영끌까지는 아닌데 영혼 끝자락까지는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차린 매장이 어디예요? 개옥정이었어요. 제 첫 매장이고요. 개옥정이 정말 감사하게도 오픈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되게 잘 됐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제 가게 근처 도착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 다 막 공업소 같은 거만 있는데요? 이 거리가 제가 운영하는 매장 3개가 연달아 붙어 있고 이 라인은 이제 식당이 더 많아졌고요. 제가 운영하는 개옥정 라는 첫 매장이고요. 닭 특수 부위를 파는 곳인데 사실 한국식 숯불 닭갈비집이랑 일본식 야키토리 집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 야키토리를 보면 되게 부위를 다양하게 나눠서 본인이 원하는 부위를 골라 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숯불 닭구이 전문점 중에 총 9개 부위를 단품으로 파는 곳은 저희밖에 없어요. 여기는 지금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5월 달에는 8,800, 8,900 정도 팔았고 6월엔 이제 아무래도 장마철 있고 해서 한 7,400, 7,500 정도. 개옥정, 원조마늘곱창, 월화갈비 3개의 매장이 붙어 있는데 제가 운영하는 6개의 업장 중에 3개가 쭈르륵 붙어 있습니다. 개옥정이 제일 처음 생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옆에 돌아가면 디럭스 포차라는 술집. 네. 그리고 미츠바라는 술집 열고 그러면서 누르집, 월화갈비,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생긴 게 원조마늘곱창. 이 물레동이 사실 점심 장사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여기에 오피스 배우 상권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철공소 사장님들이 이제 점심의 주 고객인데 사실 이분들은 이미 30년, 40년 동안 계속 단골집으로 드시던 곳이 있어서 새로운 업장이 그 틈을 파고들기가 쉽진 않아요. 이렇게 물레동에서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는 분도 힘든 거네요, 이거는. 네,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요. 이거는 월화 딱 한문으로 써 있네요. 새 매장의 컨셉을 최대한 다르게 가져가려고. 그래서 보시면은 개옥정 같은 경우에는 간판에 상호명도 없고 원조마늘곱창은 프랜차이즈형 모델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곱창집. 이 월화갈비 같은 경우에는 월화갈비 안 쪽으로 한번 볼게요. 안녕. 이런 컨셉이나 인테리어에 물레동을 좀 녹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이게 이제 담양식 화로를 저희가 직접 다 주문 제작을 한 거거든요. 숯불로 구워서 돌판에 내주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바로 보실 수 있게 일부러 이 초벌라인 앞쪽으로 좀 빛을 했고요. 보통 막 강남이나 좋은 상권 같은 데 가면은 네. 막 외제차가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는 지금 포터존이네요, 완전. 맞아요. 포터가 지금 제일 많고요. 날씨가 왔다 갔다 하네요. 이게 사실 물레동은 날씨에 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차가 편한 것도 아니고 지하철역이 바로 닿아 있는 것도 아니라서 비 오면 뭐 매출이 한 30%는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좀 허름해 보여도 막 월세랑 되게 비싸지 않아요? 월세가 지금은 평당 한 13만 원 정도. 그러면 한 매장당 보통 4,5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점장들 정기 미팅을 하거든요. 미팅하러 갑니다. 아니 유튜브. 네. 여기는 진짜 그냥 소주 마시기 좋은 감성 주점이고 싶은 뭐 실내 포차. 네. 이렇게. 천장 열리는 거예요? 네. 개폐식으로. 여기는 메뉴가 어떤 것들이에요? 곱도리탕 원래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명태 알을 넣어서 알곱도리탕이라는 메뉴가 이제 저희의 이제 시그니처 메뉴고 이번에 인도네시아로 진출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곱도리탕. 네. 곱도리탕이 거의 주네요. 네, 맞아요.
제가 모든 메뉴 개발 과정에 관여는 하거든요. 이 식당엔 이런 음식이 들어가니까 너무 좋았다라는 게 딱 머릿속에 있어서 이제는 뭔가 메뉴 개발을 할 때 제가 이런 걸 조합해서 이런 맛이 났으면 좋겠어.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하면 실제로 거의 한 70% 80% 비슷하게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디테일만 서로 잡아가는 거죠. 이제 회의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개옥점 아, 점장님, 첫 매장. 워라갈비 점장님, 디럭스 포차. 이건 우리 고질적인 문제긴 한데 많이 나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매장 앞에 어쨌든 영업시간 딱 4시가 되면은 박스나 이런 거는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 애 혼자 오픈하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혼나고 계신데. 점장님들이랑 사이가 되게 좋으시네요. 원래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 부사수였고요. 이제 스카우트를 했죠. 디럭스 포차 점장 같은 경우에는 제 군대 마투임이었고. 어? 근데 우리 성민 대표님 평소에 뭐 어떻게 잘해주시나요? 너무 잘해주시죠. 사실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모든 거를. 친구 같은. 그쵸. 뭐 화덕인데 또 곱창을 화덕으로 구워요. 전에는 100%다 사람이 다 구웠는데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원가를 찾다 보니까 화덕을 찾게 됐어요. 대표님 지금 여기 보니까 네. 그 허영마님의 백반기행도 나오고 생방송 투데이도 나오고 네. 방송이 되게 방영 많이 되는데 그 네. 비결이 있을까요? 우리 매장이 방송적으로 봤을 때 컨텐츠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요소들을 좀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진 마늘을 넣는 건가요? 네, 저희가 근데 다진 마늘만 쓰는 건 아니고 저희 이제 비법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네, 치고 있고요. 곱창이 수축을 하면서 안에 있는 내용물 다 밀어내거든요. 내용물들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아는 매장은 아니고요. 되게 좋아하는 물레동의 찐 맛집입니다. 제 뮤즈라고 할 수 있어요. 유명인들 엄청 많이 오셨네요. 밥 먹을 건데 매일매일 들어오는 재료로만 장사하시는 거예요? 네, 매일매일 들어오는 재료가 사장님한테 네. 저 최성민 대표님은 어떤 존재예요? 물레동 구석구석 뭐 가맥집, 노포, 식당 할 거 없이 구석구석 다 챙겨주는 물레동 대통령이라고 진짜 소문났어요. 대통령이에요? 맞아 소문났어요 소문. 제가 포스팅했던 다 직접 포스팅한 거예요? 네, 물레동은 어쨌든 제가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곳이고 저한테 좀 제2의 고향이니까 제 목표 중에 하나가 물레동에서 만든 브랜드로 이제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였거든요. 사실 물레동에 너무 특화된 아이템들이 아니에요.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현재 직영 정도 매출이 되게 잘 나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마케팅 회사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의 마케팅이나 이런 게 자신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가맹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백종원 씨 못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민낯은 최고야 여기가 원래 진짜 음식점 상권이 아니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는 결국 외부에서 사람들 제가 또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확실한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사실 제가 지금 이 식당들을 하기 전부터 물레동 이쪽에 되게 핫해서 잘 된 곳들은 몇 군데 있었거든요. 이 근처가 뭐 상권이랄 건 없었지만 그 매장들은 그때부터 줄을 섰고 지금도 되게 줄을 서는 업장인데 거기는 또 확실한 컨텐츠가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매장들을 기획을 할 때 다 킬링 컨텐츠를 하나씩 넣었거든요. 워라갈비는 네. 워라갈비의 킬링 컨텐츠는 갈비를 먹을 때 가장 불편한 점이 뭔가를 생각해보면 결국 본인들이 다 직접 구워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담양식 갈비의 모티브를 가지고 오되 손님 상에서 저희가 한 번 더 불쇼를 해드려요. 아까 보여드린 뭐 마늘곱창이나 화덕으로 구운 곱창 사실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찾아오시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게 네 맞습니다. 네, 새로운 걸 만들 수 없으면 기존에 있던 거를 좀 더 발전을 시키거나 이걸 좀 더 비주얼적으로 또는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하게끔 조합을 새로 해서 만드는 걸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 좀 그걸 좀 풀었거든요. 물레동의 힙함이 느껴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조명 배치도 다리돌 조명이라고 해서 핫한 카페에서 많이 쓰는 조명인데 그걸 좀 이용을 한다는 식당에다. 거죠. 이 동네가 겉으로 보기엔 힙해 보이지만 정말 장사하기 힘든 동네거든요. 배우 상권이란 게 아예 없어서 검색을 해서 우리 매장을 선택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런 준비가 없으면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 밝은데 네. 벌써 사람 꽉 찼네요. 오후 5시 5분 5시 근데 5분. 이제는 이제 개옥정도 물레동을 대표하는 매장이 된 것 같아요.
물레동에서 네. 그러면 장사를 시작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입지를 그 어느 곳보다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물레동으로 오는 분들의 심리는 물레동의 골목골목이 재밌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골목을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이제 블럭을 좋아하시고요. 오히려 대로변에 있는 곳은 그냥 흘러가는 상권입니다. 최소 한 달은 매일매일 오셔서 각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있고 내가 하려는 아이템과 비슷한 아이템의 업장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하는 리버이징 업장이 거기 있는데 네. 동네에 되게 아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지금 물레동 상인회를 제가 만들려고 네. 좀 사장님들 여러분을 모아가지고 그냥 좀 이런 커뮤니티 같은 걸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직접 하시는 가게예요? 네. 여기 미츠바라고 원래 일본에 서서 먹는 선술집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비오니까 진짜 일본에서 떼온 거예요. 제가 일본 여행을 좀 그래도 종종 가는데 자주 가는 이자카야 사장님한테 달라고 했더니 직접 거기 붙어 있는 거 직접 떼서 주셨어요. 네. 남는 걸 주신 게 아니라 네. 이런 것도. 벌써 꽉 찼네요. 지금 네. 원래 원조 마늘 곱창이 지금 제일 잘 되나요, 요즘에? 비 오는 날은 곱창집이 잘 되더라고요. 비 오는 날은 그걸 튀기는 건가요? 네, 맞아요. 대창을 튀기는 거예요? 아니요. 곱창을 튀기는 거고요. 그리고 뭐 대창이나 다른 부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구워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 손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거의 자르면 바로 드실 수 있게 나가고요. 아까 이 하얗게 뿌려준 가루는 뭐예요? 마늘이 주성분이다. 여긴 배달도 하는 거예요, 갈비는? 배달 전문 매장만큼은 아니지만 꽤 쏠쏠하게 주문이 들어오죠. 갈비도 꽉 찼네요. 네, 아무래도 요즘에 저희 매장을 좀 알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른 시간부터 꽉 차는 편입니다. 마케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진짜 인스타그램에서 뭐 센 인플루언서들만 부른다거나 네이버만 잡는데 사실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을 해보면 인스타로 띄우더라도 네이버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연결된 마케팅들을 다 합니다. 다른 네. 아는 손님분들 오신 거예요? 네, 단골. 평소에도 원래 자주 오시나요? 네, 물레동에 손님들이 오시면 무조건 이렇게 개옥정이나 도라갈비로 모시는 편입니다. 물레동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있을 건 다 있고요. 그리고 힙한 집 되게 많은데 가격도 막 비싸지 않아가지고 정말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게 너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직접 구워 드시는 것보다는 좀 더 빨리 드실 수 있고 홀에서 일일이 구워주는 것보다는 적은 인력을 쓸 수 있어서. 이 아래에 있는 게 이게 수치인가요? 네, 맞습니다. 초벌을 한 60% 정도 해놓고요. 주문이 들어오면 나머지 완벌까지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안에 있던 육즙이 또 나오면서 촉촉해요. 고기에서도 윤기가 나고요. 완전 이거. 사실 제가 예전에 이 물레동에 있는 식당들을 소개를 할 때에도 물레동에 대한 애착이 컸지만 지금은 이렇게 물레동이 일원이 돼서 제가 이 동네를 진짜 예전보다 더 지금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레동 전체가 되게 잘 됐으면 하는 게 사실 저의 진심이기도 합니다. 근데 물레동 브랜드들이 네. 전국으로 뭐 프랜차이즈로 진출하거나 하는 사례도 있나요? 사실 물레동에서 시작해서 프랜차이즈로 진출한 사례들은 있는데 그렇게 막 전국적으로 몇백 개가 깔리고 한 브랜드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가게들이 6시부터 다 만석인데 장사가 잘 되고 손님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도 부침은 좀 있었어요. 잘 안 되는 업장도 나오기도 하고 어느 한 업장만 잘 되긴 했는데 결국에는 그때마다 조급해하지 않고 멀리 보는 습관을 계속 들이고 직원들을 좀 믿어주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더라고요. 멀리 본다고 해서 저희가 가만히 그 상황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저희가 새롭게 뭔가 변화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이벤트를 한다거나 지금 사실 이벤트로 하는 게 주류를 요즘 많이 건드리고 있거든요. 맥주 1,900원 아니면 뭐 맥주 소주를 1,000원에 파는 것도 있고요. 5등비를 주문하면 소주 맥주 서비스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손님들이 어떤 걸 좋아할까를 고민을 해서 많은 대응책을 가지고 있다가 안 될 때마다 하나씩 꺼내 쓰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네, 맞습니다. 그게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좀 큰 목표가 있으실까요? 이제 제가 더 이상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거는 우선 멈춰두고요. 지금 있는 브랜드들을 조금 더 내실을 다지고 시스템을 잡아가는데 지금 힘을 쓰고 있고요. 결국은 물레동에서 만들어진 이 브랜드로 500개의 매장을 전국적으로 까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정말 멋진 목표네요. 오늘 촬영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의 행보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